야구에서 상식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포지션은 이렇게 써야 하고 외국인 선수는 보통 이런 역할을 맡고 수비와 타선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한다. 오랫동안 굳어져 온 공식이죠. 그런데 지금 KIA는 그 공식을 아예 테이블 위에서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이름이 바로 데일과 카스트로. 두 선수의 조합이 단순히 전력 보강 수준이 아니라 리그에 없던 타입, 모방하기 힘든 전략, 이런 평가까지 나오는 이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팬들이 가장 먼저 던진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데일과 카스트로를 동시에 보통 외국인 야수 조합을 짤 때는 타선에서 확실한 한방 혹은 수비에서 결정적 역할을 맡길 선수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KIA는 이번에 조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눈에 확 띄는 스타 플레이보다는 출루, 연결, 안정, 그리고 팀 밸런스, 여기에 더 큰 가치를 둔 선수들이죠. 그런데 이 둘을 같이 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팬들 사이에서 크게 화제가 된 부분은 바로 키스톤까지 넘본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키스톤, 즉 2루와 유격수 라인은 팀 수비의 심장 같은 자리입니다. 보통 구단들은 여기에 외국인 야수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적응 문제도 크고 실수 하나가 바로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KIA는 데일과 카스트로 조합을 통해 가능하다면 여기까지도 열어두겠다는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이게 왜 무서울까요? 첫 번째 이유는 KIA가 이 두 선수를 단순히 포지션 플레이어로 보는 게 아니라 페어즐 조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스트로는 경기 전체 흐름을 읽으면서 공격에서 끊김을 줄여주는 타입이고, 데일은 수비 포지션 간 이동이 가능하면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따로 보면 평범해 보일 수도 있는데 둘을 한 라인업에 넣으면 상상 이상의 선택지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좌완을 내면 구조를 바꾸고, 경기 후반에는 수비를 재정렬하고, 필요하면 키스톤 라인까지 유연하게 변형한다. 이건 단순히 선수 교체가 아니라 라인업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조합이 사실상 리스크 분산 전략이라는 점입니다. 보통 외국인 야수 한 명에게 모든 기대를 걸어버리면 그 선수가 부진할 경우 팀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KIA는 이번에 역발상을 선택했습니다. 한 명에게 몰지 말고 두 명이 나눠 맞게 하자. 한 명이 부진해도 나머지 구조가 버텨주고, 특정 경기에서 누군가 쉬어도 전체 밸런스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건 리그 전체를 봐도 자주 볼 수 없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이유, 아마도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모방기 어렵다. 다른 팀이 갑자기 데일 카스트로 같은 조합을 그대로 가져다 쓰려고 해도 문제는 선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운영할 감독, 코치, 그리고 전술 시스템까지 한꺼번에 바꿔야 하기 때문이죠. KA는 이미 유연한 수비 플랜, 다양한 타순 조합, 벤치 운영 철학, 이걸 몇 시즌 동안 준비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합은 그저 결과일 뿐이고 그 뒤에는 준비된 시스템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건 영입 자체보다 운영 방식이 더 무섭다. 여기서 한 번 더 시야를 넓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팬들이 이런 걱정도 합니다. 그러다 수비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포지션을 너무 자주 돌리면 안정감이 떨어지지 않나?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위험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KA는 아주 단순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수비 실수 몇 개의 리스크 버프스 시즌 전체 전술 유연성, 그리고 결론은 이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유연성이 더 큰 가치다. 포지션을 유연하게 쓰는 팀은 상대가 준비해온 플랜을 그때그때 깨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경기가 아니라 시즌 전체를 이길 전략에 가깝습니다. 정리해보면 파트연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데일 카스트로 조합은 전력 보강이 아니라 KA 전술 철학의 완성에 가깝다. 키스톤까지 넘볼 수 있는 유연성, 라인업 전체의 연결, 리스크 분산, 그리고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구조, 이 네 가지가 겹치면서 상식이 깨졌다 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죠. 실제 경기에서 이 조합은 어떻게 사용될까? 데일과 카스트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포지션 로테이션을 맡게 될까? 그리고 이 전략이 정말 시즌 후반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KI만의 선택이 왜 이렇게 무섭다고 평가받는지, 파트 1에서 우리는 데일 카스트로 조합이 단순한 외국인 2명 이야기가 아니라 KIA가 라인업 전체를 다시 설계하기 위해 준비해온 퍼즐이라는 걸 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전에서 이 조합은 어떻게 쓰이게 될까? 기본 플랜, 라인업 연결의 중심.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림은 이겁니다. 데일과 카스트로는 각각 화려한 스타일은 아니지만 출루, 상황 타격, 볼 카운트 승부, 이 부분에서 팀 전체 리듬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맡습니다. 즉, 한번 끊기면 다시 이어지지 않는 타선을 끊겨도 금방 복구되는 타선으로 만드는 게 핵심이죠. 특히 클린업 바로 앞이나 뒤 306번 라인에서 활용도가 커집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앞에서 기회를 만들고 뒤에서 점수를 마무리하는 구조를 끊임없이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변형 플랜, 수비 포지션 스위치. 이 조합이 다른 팀들과 가장 크게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바로 수비 라인 유연성입니다. KIA는 특정 경기에서 이런 그림을 충분히 상상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땅볼 유도형 투수를 내면 수비 안정형 라인업으로 전환, 반대로 타격 승부가 예상되면 공격 우선 라인업으로 재편,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데일과 카스트로는 키스톤 주변 포지션을 오가며 밸런스를 맞추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건 그냥 수비 위치를 옮겼다가 아니라 경기 흐름에 따라 라운드를 바꾸듯 포지션을 바꾸는 운영입니다. 후반 운영의 마지막 한 수의 카드. 경기 후반, 특히 7회 이후가 되면 이 조합의 진짜 힘이 드러납니다. 일반적인 팀들은 대수비, 대타, 대주자, 이 카드들을 각각 따로 씁니다. 하지만 KIA는 데일 카스트로 덕분에 한 명으로 두 가지 역할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수비를 안정시키면서 동시에 타석에서 최소한의 기대를 남기거나 타격 교체를 하면서도 다음 이닝 수비까지 연결되는 선택. 그야말로 벤치 카드를 아끼면서 효율은 최대화하는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리스크, 모험에는 대가가 있다. 물론 이 플랜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가장 큰 걱정은 역시 수비 집중력과 체력 관리. 포지션을 많이 이동하게 되면 체력 소모가 커지고 익숙하지 않은 각도에서 공을 받게 되고 실수가 나올 가능성도 증가합니다. 특히 키스톤 라인은 실수 하나가 곧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리죠. 그래서 KIA는 포지션 변화에 빈도와 타이밍을 철저히 관리하는 방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매경기 실험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정확히 벤치 승부, 데이터 플러스 통찰력, 이 시스템이 성공하려면 선수 능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국 핵심은 벤치입니다. 상대 투수 유형, 타구 성향, 우리 투수의 스타일, 점수차 이닝 상황, 이 모든 데이터를 합쳐서 지금 어떤 조합이 가장 승률이 높은가를 즉시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KIA 코칭 스태프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수비 시뮬레이션, 타순 조합 데이터, 포지션별 실험, 경기, 이걸 굉장히 많이 반복해 왔습니다. 즉, 데일 카스트로 시스템은 선수 개인이 아니라 운영 철학의 결과물입니다. 다른 팀이 따라 해도 될까?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 하나, 다른 구단에서도 이 조합을 보며 분명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써볼까?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연한 수비 가능한 외국인 야수 찾기 어렵고 찾았다 해도 적응 시간이 길고 무엇보다 감독과 코치가 그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전략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같이 하기는 힘든 전략. 파트 2를 정리해보죠. 데일 카스트로 조합은 라인업 연결 플러스 수비 유연성 플러스 벤치 운영까지 모두 연동된 시스템이고 경기 후반일수록 그 가치가 극대화되며 동시에 위험 관리 능력이 없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전략이다. 그래서 결국 이 조합은 한 문장으로 설명됩니다. 준비된 팀에게만 무기가 된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았습니다. 이 전략 정말 시즌 끝까지 통할까? 데일 카스트로는 팬들이 기대하는 수준까지 결국 올라올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실험이 성공하면 KBO 전체는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 이 모든 질문의 답. 하자마산자대